자,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전해왔는데, 한 유력 야당 후보 진영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왜 황이 우리를 한때 비판하냐, 기분 나쁘다,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글마한테 정신 나간 사람이다 전화를 했습니다. 혁명 21은요, 나름의 가치를 표방하기 위해서 만드는 정당입니다. 안보나 이런 부분에서 보수의 가치를 띠고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경제사회에서 수구적, 기득권적 결탁, 숙골들의 행태도 개선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사정없이 비판해야지, 보수의 잘못에 대해서도요. 그러면 무조건 보수의 잘못은 눈 감고 그들에게 박수 쳐줘야 되느냐. 자, 이재명이 나쁘고 문재인이 나쁘기 때문에 무조건 이쪽은 박수 치고 그들의 정책이나 대안도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행태도 그냥 다 용인하고 내년 3월 9일까지 조용히 표만 찍으라는 거냐. 사람을 개돼지로 하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뭘 하고 우리가 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고 추후로도 그러고 혁명 21은 이 보수 야당이라는 것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한 철저하게 비판을 하고 사람 되기 걸렀다면 같이 죽자라는 길을 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보수가 쇄신하고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저 원망하지 말고요. 자, 며칠 전에 무슨 학문침이 어떻고, 손에 왕자가 어떻고, 빨간 팬티가 어떻고 하는 논쟁까지 벌어지는 자들이 이 화천 대유의 와중에서 국가적 원가 700만원 공급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삼계탕 값도 6년 동안에 담합을 해가지고 1조 원을 담합해 먹었다는, 국민이 그 서민들 먹는요, 그 삼계탕용 닭. 자, 그래서 지금 솔직히 서민이 삼계탕 먹기가 부담스럽죠. 15,000원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주요한 생필품, 공산품에 대한 가격 담합을 폐지하자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침묵을 하고, 우찌거리 대통령은 되고 싶고 변화는 하기 싫고 개혁은 하기 싫고 그러냐. 가차없는 비판을 가하고 썩은 행동들을 하면 남들은 다 침묵해도 혁명 21이나 저는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밝힙니다. 왜 이런 게 중요하냐. 자기 진영의 잘못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 홀로코스트도 침묵하게 된다. 독일이 보여준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히틀러가 다 잘못했겠습니까? 처음부터 히틀러가 다 틀렸겠어요? 당시에 독일에는 1차 대전에서 패배하고 살인적인 배상금을 지급받았고, 한쪽에서는 소련이 공산화되어서 독일의 공산주의자 노동자들을 부추겨서 독일을 공산화하려고 발버둥치고, 많은 사람들은 소련이 아니라 독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제일 먼저 날 거라 봤죠. 또 다른 한쪽에서는요, 왕정을 복고시키자는 수구주의자들이 또 난리를 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독일 경제는 배상금을 감당 못해서 베르사유 조약에 한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세계 대공황이 오기 전에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받게 되면서 갈 곳이 없이 내몰린 독일 국민들이 결국은요, 대공황까지 맞이하면서 히틀러에게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와서 좌우 청소 좀 하라. 자, 거기에서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뒤처진 제국주의 국가들의 마지막 행태는 어디로 갑니까? 침략으로 가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엔 홀로코스트까지 가게 되는데, 독일 국민 대부분이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알면서도, 유대인들을요, 막판에 한 2, 3년 홀로코스트 했습니까? 아니지요. 이미 3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유대인 추방과 학대가 시작되었고, 독일 국민들이 다 박수를 치고 동조를 했습니다. 독일 이렇게 하면요, 바이마르 공화국 안에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가지고 있었고, 또 철학과 신학과 예술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도 홀로코스트를 가게 되는 데는 무조건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진영의 행동에 대해서는 침묵하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적들을 이롭게 하는 거다라는 이런 논리에 빠져서 홀로코스트까지 침묵하게 된 겁니다. 자, 내가 이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는요, 여권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여권을 향해서요. 한국의 좌파요. 지금 이재명의 저 말도 안 되는 행동, 저 오만하고 저렇게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며 뻔뻔한 행동, 대장동 사업은 전무후무하게 성공한 사업이다. 이 부분을 비판하는 이낙연 측을 국민의 똥당을 대변하냐고 비판합니다. 이낙연 측은 이재명을 배임 혐의가 있다라고 비판하며 후보 구속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낙연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른 의원은 어제도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상식적으로 볼 때 유동규가 지금 배임으로 구속돼 있고 그 위에 있는 시장 이재명이 설계했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배임 구속 상황을 지금 올 수도 있다. 그런 상황까지 진행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재집권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며 이재명이 후보 선출이 되더라도 거수기당 쪽에서 입장은 플랜 B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서른 의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낙연 캠프의 신경민 전 의원도 이재명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진실이 드러나면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했고, 거기에 공보단장은 어떤 책임자도 유감 표명이란 말로 때우지 않았다. 국민을 장기판에 졸로 보나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권 내부에서도 이 이재명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경선 진영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여연대와 민변이 어제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이 공공의 탈을 쓰고 민간 이익을 극대화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더라면 화천 대유의 개발 이익 수천억을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분양가 상한제만 화천 대유가 분양한 4개 단지에 적용해서도 약 2,700억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폭리, 민간 이익을 줄일 수 있었다. 그래서 앞에서는 공공의 탈을 쓰고 뒤에서는 민간 택지로 개발 이익을 극대화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애초에 LH가 공공 택지로 개발하게 놔두거나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민간 합동 개발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갔어야 된다. 성남시가 5천억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고 자자찬하지만 엄청난 규모의 개발 이익이 민간에 귀속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면 화천 이유가 개발 이익 가운데 2,700억을 가져가지 못했을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된 분양가 상한제를 문재인 정부가 넉장 부활시켜 화천 대유에 더 많은 이익이 기속됐다. 이렇게 지금 비판도 있었습니다. 대장동 사업에서 공공이 그냥 둘러리만 쓰고 실제로 한 일이 없다라는 지적도 나왔어요. 참여연대 민변은 관이 1조 5천억에 달하는 사업 비용 투자를 면하게 해주는 대신에 강제 수용으로 토지를 확보하게 해준 후에 개발 이익 일부를 확보하는 것 외에는 공적 역할을 거의 한 게 없다라고 말을 했고, 임대주택 건설도 최소한 수준에 거쳤다. 민간 개발 시 10년 이상 걸릴 사업을 2년으로 단축하고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했다. 공공성에 입각해 개발해야 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을 10%도 짓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숫자로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민간 분양 물량의 10%라고 되는 거고, 실제로
이 택지 비율은 6.72%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강제 수용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는 공공임대 확대나 분양가가 상한제가 지켜져야 된다라는 그런 또 마찬가지의 공공성도 같이 존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참여연대와 민변이 이런 비판을 하면서도 그 주범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었어요. 비판 안 할 수는 없겠죠. 왜? 모든 사회 문제에 다 관여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대장동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참여연대나 민변의 장사에 지장이 생기겠죠. 저것들은 저거 지역권은 입 다물고 상대방 것만 뭐라 하는 일종의 진영 논리에 매몰된 꾼들이다라고 비판받기는 싫었으니까 대장동에 입을 열었지만 대장동의 일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한 이재명에 대한 비판은 침묵했다는 겁니다. 정의당도 대장동 게이트에 짓밟힌 서민 죽으라고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재명 결재 뒤 3개월 만에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걸 언급하며 부패한 기득권 카르텔의 불로소득 범죄임이 분명해지고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박수 받을 일이라는 집권연당 스스로가 부패한 기득권의 카르텔의 당사자임을 고백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경실련은 벌써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공공과 민간업자가 국민에게 바가지를 세워 부당 이익을 나눠 먹은 토금 부패다. 강제 수사와 특검으로 비리를 밝혀라. 지금과 같은 수사는 정권 눈치 보기 수사라는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토금 카르텔의 구조적인 비리 실체를 드러내지 못한 채 개인 비리와 일탈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랬지만은 이 모든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바로 거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 성역입니까? 이재명이 뭐라고요? 예? 민주주의 사회에 어디도 성역이 있어서 됩니까? 만약에 거꾸로 동당의 어떤 사람이 대선 후보가 시장 출신이고 도지사를 하다가 대선을 가고 있는데 그 시에서 대장동 게이트 같은 게 벌어졌으면 참여연대나 민변이나 정의당이나 경실련이 A 후보 사퇴하라, A 후보 사법 처리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썩은 진영 논리요. 비판을 하면서 비판의 핵심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비판이에요? 자, 이렇게 문제가 있다 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 주범인가? 어떻게 뿌리를 뽑아야 되는가? 누구를 사법 처리해야 되는가? 그건 침묵을 합니다. 현상만 지적하고 자빠졌어요. 자, 너희들 이런 식으로 좌파 이익 공동체 카르텔에 매몰되어서 가다가는 나중에 좌파가 홀로코스트를 할 때도 박수를 쳐요. 우파를 전부 가스실로 보내서 죽여라. 이럴 때도 박수를 칠까요? 좀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부동산이 비리 부패 카르텔을 비판하면서 너네들은 좌파 이해 결사 카르텔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요, 진정한 좌파는 한 놈도 없습니다.